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전희수입니다. 지금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그리고 석사 모두 국어 국문학 전공을 했고요. 이제 학부 때는 교직기술을 통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국어 교육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지점을 평가 요소로 잡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제 커리큘럼은 국어를 이수하다라는 큰 제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국어를 이수하다? 이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슬로건이 이제 국어의 답, 국어의 방향성, 국어를 보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어를 이수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어의 방향성을 알고서 국어를 보는 힘을 길러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마다 국어의 답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국어는 선수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돼 라는 이제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강사별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는가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펼쳐놓고 내가 단어를 읽을 것인지 문장 단위를 가져갈 것인지 암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체크를 해놓고 확인을 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매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수업에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목표는요, 공부랑 성적 중에서 성적이에요.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라는 거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깊이 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두는 거는 사실 국어를 다 아는 거야, 전반적인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두는 것은 성적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목표는 1,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 굳히기,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1, 2등급, 전교 1, 2등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대학교 때도 이제 앞쪽에 수석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석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나는 공부를 잘했어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적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는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나올 포인트들을 잘 짚었다이지, 제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과목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적을 위한 이제 전략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 완벽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수능 국어를 목표로 두고서 목표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같이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굳히든 점수를 향상시키든 간에 이제 기본부터 심화까지 분석부터 적용까지 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친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면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어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학생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기출을 해석해요. 그리고 해독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출을 외워갔는데 그 기출은 다시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기출에서 어떤 거를 봐야 하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가, 혹은 EBS 연계 교재 중에서 어떤 지문들이 출제가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학습을 같이 합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 국어를 보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공부를 했는데 늘 출제되는 지문이 달라집니다. 그럼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 뭐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론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모든 것을 해결 가능하고요. 제 수업 속에서 그냥 수능 국어에 대한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커리큘럼, 이제 크게 코드 이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드를 나눠 놓고서는 이 국어를 이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 텐데요. 제 강의의 방향성은 미시와 거시 독해를 둘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일단 학생들이 독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거. 문학에서는 개념어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미시 독해. 그 다음에 이제 글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큰 흐름을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가, 또 이제 문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내가 긍정으로 보고 부정으로 봐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미시와 거시 독해를 둘 다 병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초점을 두는 거는요,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 학생들입니다. 이제 저도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이라고 항상 일컫는데요. 천재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어에 감이 좋아 라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이제 뭔가 답인 것 같은데? 라고 찍었는데 정답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노력형은 내가 찍은 답을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답을 찍을 수 있어 라고 명확하게 찾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거는요, 사후적이지 않고 일관적이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강의예요. 어렵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줘봤자 너무 어려워서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지문에서 나올 거다라는 건 당연히 이어보면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의 목표는 항상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빠르게 정답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푸는 것처럼 빠르게 딱딱딱 지문에서의 중요한 요소, 문제에서의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수업은요,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출제 원리에 근거를 두고서 커리큘럼을 구상을 했고, 그 출제 원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지문에서 반응할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문에 여길 반응해야 돼 라는 수업이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에 두고서 지문 구성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두고서 학생들과 함께 출제 원리, 유형 공부를 한 다음에 새로운 지문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수업은요, 학생들이 어렵게 배우고 쉽게 가자가 아니라 쉽게 배웠는데 어려운 거에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기량을 줄여서 쉽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는 비문학 독해 식으로 중요한 거를 찾고 이어주고 모든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이제 문학은 그 파트별로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현대수필, 고전수필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공부법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올해 2026학년도 9월에 출제가 됐던 오답률 71.9% 30번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1번이 아니라 다른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라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포인트는요, 얘가 이제 제목이 화전가예요. 근데 이제 화전가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했고요. 이제 화전놀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항상 갇혀 지내던 여성들이 소풍을 가는 것처럼 일탈을 할 수 있는 날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집에 갇혀 있다가 일탈로 자연에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좋은 해, 이때가 어느 때야? 지금은 봄이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은 날이 봄이라는 계절로 나타났죠. 그래서 보통 봄이라는 계절은 긍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야, 여자라는 정보를 줬고요. 그 다음에 태평소에 안 놀고 무엇 하겠니? 라고 해서 놀아야 돼 라고 서리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리라고 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의문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지금 화자가 우리 여자라도 태평소에 놀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 정하니까 언제야? 이때가 좋은 것 같대. 아, 벌써 이 날이 다 됐어 라고 굉장히 설레하면서 나들이를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중력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문제화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빈천, 정관, 시냇가에 걸어두고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자연에다가 놔두고 라는 자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화전 지지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빨리 와, 우리 지금 맛있는 거 먹어. 우리 부녀자들, 우리 여자들이 즐김이 여기서 더하겠니? 라는 서리법을 다시 썼는데, 여기서 더할 수가 없다. 지금 너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공부해가는 그 정보, 보기에 제시하는 정보, 지문에서 제시하는 정보들을 보면 일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상에서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 벗어난 공간이 자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체적으로는 보기나 지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화전가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지문을 열심히 해독하고, 그리고 이게 일상 공간이 맞아? 아니야? 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화전놀이는 여성들이 일탈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상에서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춘 저희 수강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 문제 고민 안 했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삼위일체 수업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 교재를 받아보면은 과제랑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재만 펼쳐서는 무엇을 하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제를 하고 검사를 받고 시험을 보면서 그것을 체화시키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부터 먼저 보시면 이 교재는 철저하게 기출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교육청, 리트미트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문제의 대응력이에요. 배웠으면 써먹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연결성에 초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인데요. 교재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제 수업의 이제 장점은 항상 이제 핵심 포인트들을 잘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갈식을 좋아해요. 항상 먼저 던져주고, 오늘은 이런 거를 익힐 거고,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이 많으면은 양옆에 뒤에 학생들이 판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볼 수 있게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매번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3이고 그리고 성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 안 해줘도 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보고 나면은 내가 이거를 알고 있구나 모르겠구나 라는 게 명확해지고요. 또 한 번씩 더 보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암기하고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출제 요소를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잘 해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자동화 체화를 시킨 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제 영상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5단계 혹은 좀 더 크게 본다면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스텝 1, 2, 3, 4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이전 단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우선 선발반 혹은 12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1, 2학년들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3학년 때는 무엇을 보는가, 이제 현역들은 그런 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 제로입니다. 이제 노베이스처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정확한 방향성을 잡을 때입니다. 이제 첫 번째 코드는 패러다임이에요. 이제 우리가 국어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할 때입니다. 개념어를 익히고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를 익히셔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은요, 그 방법론을 익힌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유형에는 이런 거를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연계교재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3 내신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나중에 추후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코드 3,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익히고 그 다음에 걔를 바탕으로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심화된 거를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심화된 거 그리고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7월부터는 이론 강의 방법론을 마무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 8월에는 센세이션, 우리가 배워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전에 적용하고 연계교재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까지 이론이 완료되고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 있으면 좋고요. 우리 고3 현역 같은 경우에는 요 5, 6월까지는 내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1, 2월 때까지 정리해놓던 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이전 이론들을 되살리면서 열심히 재수생들을 쫓아갈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더 파이널이에요. 이제 파이널은 이수하다라고 했어요. 이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 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성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새로운 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이때 꼭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전 운영을 연습해 보면서 이 영역을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저 문제를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선택할 때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문학이 굉장히 낯설고 조금 주관적인 것 같고 모호하죠. 그래서 그 모호한 문학을 기준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단계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계과를 보고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쬐끄만한 곳에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거시적으로 해서 지문 전체를 보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인데요.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어떤 요소들을 내가 물어볼 거야 라는 거를 지문에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핵심을 지문에서 찾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도 문학이랑 똑같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구조화하고 어떤 구조와 연결 방법, 일관성, 어떤 게 새로 나온 단어인지 앞으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저는 언어와 매체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와 매체 강좌를 특강으로 여는 때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할 경우 표준 편차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의 1등급과 언어와 매체 1등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언어와 매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너는 엄매가 나은 것 같아, 화작이 좋은 것 같아 라는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는요, 제가 이제 자부하는 게 이제 1대1 보완 작업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1대1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고민이 다 다르고 틀리는 유형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만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국어 수능 점수를 20, 30점 가까이 올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놨다는 전제하에 방향성만 잘 잡으면 등급이 바뀌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상시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요. 뭐 새벽 2시, 새벽 4시 아니면은 뭐 밤 12시 이럴 때 전화 오고 카톡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연락하면은 저는 화내지 않고 바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강 후기인데요. 이제 수강 후기들을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적이 상승되는 거, 그리고 조금 이론을 배울 때 머리에 박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자료가 굉장히 좋다. 이제 이런 후기들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수강생 2명의 수강 후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고 수업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서 좋다. 그 다음에 항상 친절하고 1대1 피드백이 너무 좋았다. 이런 수강 후기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 수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수강 후기를 읽으시면서 아, 이 선생님은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 학생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좀 읽어보시고 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도 저와 함께 국어 성적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